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박태준. 이번엔 폭수가 아니다. 조각을 만든 악마에게 조각 자체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조각도시 9, 10화 예고를 보는데 단 한 장면에서 바로 느껴졌습니다. 태중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고 요한도 더 이상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열은 전쟁처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건너 찾아갈 테니까. 이번 예고는 짧았지만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압력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각도시 9, 10화 예고 속 숨은 디테일까지 모두 풀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 대신에 감옥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냐? 사람이 저렇게 억울하면 저런 눈꼴 때답다. 이번 예고는 이제까지와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태중이 아니라 직접 사냥자가 되어 돌아온 태중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조각 시스템은 이 예외 하나를 없애기 위해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정확히 잡아야 9화가 왜 역대 최고 회차가 될지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이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려나? 예고 첫 장면은 요한이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한 듯 신난 미소에서 시작합니다. 둘이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려나? 이 말은 절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판을 완전히 깔아놓았고 태중과 백도경이 충돌하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건 둘의 재회 장면이 아니라 서로를 죽게 만드는 사냥 장면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제가 진범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태중의 첫 대사. 제가 진범을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칠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진범을 잡아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죠. 교도관과의 통화인 듯합니다. 태중이 직접 범인을 잡으러 가기 전 자신을 그래도 인간처럼 대해주던 교도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는 외침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태중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무기가 아니라 의지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태중이 도망자가 아닌 추적자로 돌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둘이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려? 태중은 백도경의 SNS를 뒤져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에게서 배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손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총으로 보이는 임시 무기가 들려 있었고, 그가 움직이는 방식은 완전히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설계 자체를 부수러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흩어져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요한이 돈을 주고 매수한 형사가 등장합니다. 흩어져서 찾아봅시다. 그는 이미 경찰들을 움직여 태중을 포위하려 하고 있었고, 이제는 경찰과 조각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중은 국가 시스템에도 쫓기고 조각 시스템에도 쫓기는 말 그대로 양쪽의 사냥감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요한은 CCTV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조력자가 있어. 거기서! 대체 왜 저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조력자가 있어. 대체 왜 저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요한이 보고 있던 화면에는 노용식과 노은비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처음으로 태중의 약점 리스트를 확인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태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한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세계관에서는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태중 곁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요한을 건드린 것입니다. 왜냐면 요한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세계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중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박태준. 그리고 예고의 중심 장면 중 하나. 태중이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도경을 쫓아가는 장면. 액션씬으로는 이번 예고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이었고, 도경을 향한 태중의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중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쫓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죽여도 상관없지? 편한 대로 하세요. 도경은 태중이 찾아오자 자신의 보디가드들에게 태중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요한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도 되냐고 묻는 도경. 요한의 대답은 더 소름 돋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이건 도경을 믿는 게 아니라 태중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였고, 동시에 백도경도 소비 가능한 조각 대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예고 후반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흔적도 없이 타버려서 사인을 알 수가 없네요.
노용식과 노은비의 사진이 불에 타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의 집이 통째로 불타버리는 장면까지 흔적도 없이 타버려서 사인을 알 수가 없네요. 라는 대사가 겹쳐 나오면서 요한이 태중의 약점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태중의 몸을 찌르는 대신 태중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방식, 조각 시스템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박태중.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태중이 인간성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를 시험하는 대사였습니다. 태중은 살인을 하지 않아야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 태중이 가진 유일한 예외성이고 그 예외가 조각 시스템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싸움은 복수전이 아닙니다. 태중이 예외로 남아 시스템을 깨부수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태중의 인간성을 부숴버리는지 요한의 생각은 단일했습니다. 예외는 질문을 만든다. 질문은 시스템을 흔든다. 그러니 예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지만 태중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용식은 태중에게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면서 내 옆에서 뭐든 해라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듯한 그 말이 태중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노은비 역시 태중을 범죄자가 아니라 더러운 세계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중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요한은 그런 태중을 보며 더 급해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예고에서 보이는 불타는 집, 불타는 사진. 그건 공격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네가 움직이면 나는 더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러나 그 경고는 곧 요한에게 되돌아갑니다. 태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제 90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은 태중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태중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 자신을 지옥으로 보낸 백도경을 눈앞에 던져주면 태중이 직접 백도경을 죽일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죠. 그럼 요한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겁니다. 백도경 제거, 태중 제거. 동시에 문제 두 개가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태중은 그 계산을 깨버릴 겁니다. 그게 조각도시 90화의 핵심입니다. 죽이지 않는 복수. 악을 악처럼 따라하지 않는 복수. 그 인간성이 요한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외를 지우려고 하지만 조각을 만든 건 그였어도 조각을 부수는 권리는 태중에게 있습니다. 조각도시는 이제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90화는 설계자가 만든 세계가 피해자의 반격으로 뒤집히는 회차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조각도시입니다.